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김아빠입니다. 오늘은 2026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슬평가에서 IFBB 경기 규칙 및 도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분야가요, 보디빌딩 규정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에 좀 바뀌었어요. IFBB 경기 규칙이라고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도핑 관리라는 게 원래 보디빌딩 규정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 또 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도핑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가 돼서 어떻게 더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요번에 올해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IFBB 경기 규칙 및 도핑은요, 자 보시면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남자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여자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경기 진행 순서, 그리고 복장 규정, 포즈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핑 관리는 세계 도핑 방지 규약, 국제 표준, 한국 도핑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도 규정이라는 작은 항목이 보디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분리가 됐죠. 그만큼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겠다. 왜냐면 작년에 도핑에 관한 문제가 꽤 많았어요. 도핑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강조를 하는 한 분야이지 않나. 그래서 따로 문제를 이렇게 또 빼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보디빌딩 규칙에서도 전에는 심판이나 경기인 등록 기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등자, 이 등, 등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게 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함은 하였으나 여유가 되면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과감하게 여기 있는 내용 외에는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것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IFBB 경기 규칙과 도핑 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들은 규정 분야에 들어가고요. 두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FBB 경기 규칙 그리고 도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 등록에 관한 내용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 보시고요. 자, 심판도 마찬가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심판이 있다가 점차 좀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18번. 선수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사기관에 대해 말하시오. 1차는 선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요. 2차는 조사기관은 대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도핑 나오죠, 도핑. 도핑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핑은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선수에게 금지 약물, 로드럭스나 호르몬제나 이런 약물들을 투여하거나 특수한 의학적 처치들을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 처치와 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용 행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도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이 아니죠. 자, 그럼 금지 약물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WADA, 와다에서 목록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금지 약물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금지 약물 예시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동화작용제입니다. 아나볼릭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인체 내 동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지만요, 간장질환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불안, 담호증,
뭐 남성 특유의 성기능 장애, 드물게 뭐 종양 등의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뭐 스타노조롤, 그다음에 클렌부테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성장 호르몬제고요. 경기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신체 독성 작용으로 당뇨, 관절염, 뭐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도 금지 약물이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약물로 체중 조절 등에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분의 배출을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압, 탈수, 그다음에 근육 경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세계 반도핑 규약 및 한국 도핑 방지 규정에서요.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한국 따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섭취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을 도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정직, 건강, 우수한 경기력, 교육, 재미와 즐거움, 팀워크, 헌신과 책임, 규칙과 법률 준수, 용기, 뭐 등등등 뭐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까지 이런 것들이 도핑 방지 규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이고요. 도핑의 면책 방법. 요거 전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면책 방법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요. 도핑 절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번 도핑 면책 방법.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 회복 이외에 경기력을 향상에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이라고 얘기하죠.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 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님이 입증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이 아니라 다 증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잘 외워주시고요. TUE에 대해서 특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5번 도핑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도핑 검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 안에 검사관을 배정하겠죠. 누가 검사할 거니? 그리고 누구를 검사할 거니를 먼저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통지 및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를 제공하고요. 일반 선수는 시료 최소 90ml 이상이고요. 네, 덤핑 검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시료를 운송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관리하고 그 시료는 계속해서 보관한다. 총 9단계에 걸쳐서 도핑 검사 절차가 이루어진다. 필수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재지 정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기간의 도핑 검사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는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재지 정보 제출 대상 선수는 지정된 마감 기간까지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러한 소재지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됐다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즉시 절차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27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자, 선수의 치료 내 금지 약물, 그 다음에 그 대상 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까지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선수의 치료 채취 제공을 회피, 제 치료를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에 위에도 더 설명했지만 선수의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했을 경우 주소 바꾸고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핑 관리 과정 중 구성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예, 뭐 이걸 뭐 바꾼다, 소변을 바꾼다든가 뭐 혈액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보유, 그다음에 경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투여 또는 투여를 시도한 경우, 그다음에 공모 또는 공모를 시도한 경우, 금지된 연류, 그리고 제보에 대한 제지나 보복 이런 거 모두가 도핑 방지 규정에서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도핑 28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무엇이 있느냐.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자격 정지 기간은 한국 도핑 방지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일반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으로 나눠지는데 3아웃 체인지예요. 자, 원아웃 때는요. 자, 1번부 400만 원, 그리고 학생부는 200만 원 과징금이고요. 자, 투아웃입니다. 두 번째는 1번부 1000만 원, 학생부 500만 원입니다. 절반 가격이에요, 학생부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전국체전 도핑방지 규정 위반 시에는 2,500만 원의 추가적인 더 많은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번 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시오. 자, 도핑방지 규정 및 한국 도핑방지 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 정책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꼭 지키라는 소리죠. 자, 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위에 있는 약물들이 비단 근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이 아니죠. 의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나 몰랐든 알았든 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의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도핑 방지 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아까 금지 위반 있었죠? 고의적으로 막 피한다던가 치료를 제공을 거부한다던가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내에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절대적으로 협력을 또 해줘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30번 의도하지 않은 도핑에 대해서 말하시오. 자, 선수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섭취한 금지 약물이 도핑 테스트 결과에 검출이 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된다. 무조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내가 나는 이런 의도가 없어서 이런 거는 절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1번 도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제도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허가된 경우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까 면책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으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전 예정 경기일 한 달 전에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2번 IOC가 도핑을 금지하는 윤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경기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올림픽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실 보디빌딩이 쇼다 스포츠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요. 저희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이런 올림픽 정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가 성립이 되겠죠. 자,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선수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보디빌딩 규정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보디빌딩의 정의, 역도와 차이점, 보디빌딩의 효과, 이런 거는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디빌딩 관련 기관 및 협회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제 보디빌딩 연맹 IFBB.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규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KBBF,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ABBF,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는 KADA 카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월드는 WADA를 써서 와다라고 하고요. 자, 3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37번이고요. 심사 기준은 벌크업, 근육의 크기를 보고요. definition, 근육의 선명도를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cut, 근육의 분리도, separation이라고도 하죠. 이런 근육의 분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자, 보디빌딩 경기장 규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경기장의 규격은 가로 6m, 세로 1.5m, 높이 0.6m입니다.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정면에는 IFBB 로고를 붙이고 선수들이 맨발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 같은 경우는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게 경기장의 규격입니다. 사실 전에 대회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펫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충족이 되는지는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규정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디빌딩 종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보디빌딩이나 보디빌딩 외적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걸 문제로 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좀 많아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소양 차원에서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IFBB 보디빌딩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나이나 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개의 체급이 있는지나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쭉 문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외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쭉쭉쭉쭉 이렇게 다 좀 중구난방도 되어 있고 보기가 힘든데요. 제가 드리는 제공되는 이 문서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어요. 맨 마지막 제 가로로 된 건데 이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짜잔, 네, 대회 규정입니다.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피지크, 그래 클래식 피지크 남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종목 3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총 7개에 대한 종목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복장, 체급, 규정 포즈, 경기 진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외우기 힘드신 건요. 제가 봤을 땐 체급이에요. 체급.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이 체급을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요. 보디빌딩엔 총 9개 체급이 있습니다. 뭐 주니어 보디빌딩 3개, 마스터 보디빌딩은 14개가 있습니다. 뭐 총 5kg 단위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웠어요. 클래식 보디빌딩은 클래스 A, 클래스 E로 나눠지고요. 총 5개 체급, 그리고 클래스 E는 3개 체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을 외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어차피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부분 점수를 먹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지만 복장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외워줄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팬티를 입는 것과 팬티를 입지 않는 것으로 좀 구분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차이점만 알면 다 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규정 포즈도 한눈에 보면 이 종목은 이게 있고 이 종목은 이게 없구나. 이걸 아실 거고 이 규정 포즈는 사실 크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실기 보시면서 어차피 규정 포즈는 다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규정 포즈를 취할 때 말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자, 1번 무슨 자세인지 말씀하세요. 2번 무슨 포즈인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얘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보디빌딩을 기준으로 하면 프론트 바이셉스입니다 하고 1번 자세 취하고 다음 프론트 레 스프레드입니다 2번 자세 취하고 이렇게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기에도 이거 구슬이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다 문제를 내신다 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보디빌딩 경기 규정에 대해서는 체급은 물어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방어 유지를 했었을 때 체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신 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기 규정, 경기 진행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거는 실기로 다 했고요. 경기 복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우도 학교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되는 것만 알면 크게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만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쇼츠에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보디빌딩의 차이점, 클래식 보디빌딩의 차이점, 뭐 피지크 차이점, 피지크 복장은 뭔가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짧게 그 다음에 시험 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할 때 보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 쇼츠 보시면 거기서 좀 쉽게 그 부분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복장 규정입니다. 보디빌딩은요, 단색이고요. 투명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모든 부분이 다 모든 경기복들은 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 보디빌딩 단색이고요. 뭐 색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감이나 대한 이런 트렁크에 대한 경기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게 좀 달라요.
정면도 모든 종목은 다 가립니다. 정면 여는 종목 없죠. 자, 정면은 다 가리는 게 포함이 되고요. 대둔근의 4분의 3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요 포인트. 측면 5cm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에 패드 원래 넣으면 안 됩니다. 규정상에. 저희 시합 뛸 때 패드 넣긴 하는데, 저도 넣고 하긴 했는데, 패드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고 장신구는 탁 끼면 안 됩니다. 반지 빼고 안 돼요. 여성은 조금 다른데요. 아무튼 결혼 반지 빼고 장신구는 안 되고, 근육 또는 신체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물이나 뭐, 임플란트라고 표현하는 어떤 근육 속 내에 넣는 이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전 종목이 다 되지 않습니다. 트렁크 안에 패드 넣는 것도 다 안 되고요. 조금 거의 다 또 단색이고요. 조금 다른 거라는 거는 가리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또 있어요. 그럼 복장을 넣고 보면 클래식 보디빌딩은 어떤가요? 자, 단색, 투명하지 않음. 자, 밀착된, 여긴 조금 다른 게 쇼츠형, 체조형 반바지예요. 팬티가 아닙니다. 체조형 반바지고요. 정면 똑같이 가리죠. 자, 다른 건 대둔근을 전체를 다 가려야 돼요. 그리고 측면은 15cm입니다. 보디빌딩은 측면 5cm였죠. 그리고 대둔근 보디빌딩은 4분의 3이었지만 이건 다 가려야 됩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은 반바지 입는다. 우리가 흔히 드로우즈 팬티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죠? 패드 삽입 안 되고요. 결혼 반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육 내 형태 변화 안 됩니다. 자, 이번엔 피지크예요, 피지크. 자, 불투명한 루즈핏 모드 반바지입니다. 자, 보디빌딩 팬티. 클래식 보디빌딩은 그 드로우즈 팬티. 자, 피지크는 반바지예요. 반바지. 뭐 새겨진 문자, 볼록한 장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상부 전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무릎 위까지 와야 됩니다. 다리 상부를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릎 위까지 와야 돼요. 자, 제조사 로고는 오케이고 개인 스폰서 로고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결혼 반지 외에 장신문 안 되고요. 패드 삽입 안 되고요. 자, 형태 변화 안 되고요. 이건 다 똑같죠. 자, 클래식 피지크입니다, 이번에. 자, 이것도 체조형 반바지입니다. 그 클래식자가 들어가는 종목은 다 체조형 반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단색이고요. 바지 빼고는 다 단색입니다. 정면 똑같이 가렸죠. 자, 드로즈 팬티니까 이것도 대둔근 전체 가렸죠. 똑같아요. 클래식 보디빌딩랑 측면 15cm고 다리 윗부분 좀 드러나도 되고요. 패드 안 되고요. 예, 변화 금지 안 됩니다. 그럼 벌써 딱 나왔죠. 클래식자가 들어가는 거는 드로우즈 입는 거고, 피지크, 그냥 피지크는 반바지 입는 거고요. 보디빌딩 팬티 입는 겁니다. 차이점은 옆에 몇 센치 트이느냐, 다리 드러나느냐, 뭘 입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단색이고, 앞에 다 가려져야 되고요. 형태 변화를 주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요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자의 복장입니다. 이것도 피지크하고 보디 피트니스는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피지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지크, 불투명한. 자, 전 복장은 제가 투명한 거 없다 그랬죠. 비치는 곤란하죠. 다 불투명한 거 입어야 됩니다. 자, 일반 비키니, 투피스를 착용합니다. 자, 전부 다 비키니를 착용해요. 여성 대분들 뛰는 거 생각해 보시면 스포츠 모델이 아닌 이상에는 다 비키니 입고 있습니다. 자, 전면은 전체 다 똑같이 가려지고요. 자, 피지크와 보디 피트니스는요, 대둔근의 2분의 1, 반을 가려야 돼요. 비키니만 3분의 1이야. 좀 더 많이 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키니가. 예. 피지크와 보디 피트니스는 2분의 1을 가리고, 비키니는 3분의 1 이상을 가린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자, 피지크는요, 구두를 안 신어요. 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자, 결혼 반지 팔찌 귀걸이. 자, 이거 기억하세요. 반지 팔찌 귀걸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돼요. 그리고 연상을 시켜봐. 선수를 딱 연상을 시켜봐요. 팔찌 차고 귀걸이 차고 반지 말고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렁주렁 달면 복장 위반이에요. 그리고 시계나 가발, 뭐 인공 모조품 같은 것도 차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육 형태 변화되는 거는 안 되고요. 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유방 확대술은 다 포함이 돼요. 다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그 근육에 넣는 어떤 보형물들은 안 되지만 이 유방 확대술만큼은 제외로 다 하고 있다. 자, 다음 보디 피트니스고요. 보디 피트니스는 구두를 신기 시작합니다. 보디 피트니스랑 비키니는 구두를 신어요.
그래서 구두에 대한 규정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플랫폼 구도 안 되고 뭐 끈 비키니 안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 류의 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점은 이 대둔구 엉덩이를 얼마나 까느냐,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이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신구는 반지, 팔찌, 귀걸이 빼고는 다 안 된다. 뭐 시계나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급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규정 포즈에 대해서도 제 규정 포즈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이해는 하기 쉬운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경기 진행입니다. 자, 예선, 결선,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보디빌딩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뛰어봐서 안단 말이죠. 근데 비전공자시나 대회를 나가보지 않거나 대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머리에 연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선 라운드 4개의 규정 포즈는 뭘 얘기하냐면 쿼터턴입니다. 쿼터턴. 네. 요 예선 라운드 때는 쿼터턴을 하고 예선에서 쿼터턴이 끝나면 쿼터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7개 규정 포즈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추려집니다. 그리고 결선을 해요. 7개 교정 포즈 2번 하고 그 다음에 포즈당 하고 끝나고 이제 뭐 완전 마지막에 3라운드 때는 개인 자유 포즈 심사 1분 정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클래식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예선 라운드 쿼터턴 합니다. 4번. 앞, 옆, 뒤, 옆 해서 총 4개의 규정 포즈 쿼터턴을 하고요. 쿼터턴 7개 규정 포즈 하고요. 그 다음에 7개 규정 포즈 2번 하고 포즈 다운 그리고 자유 똑같아요. 네, 클래식 보디빌딩. 자, 이제 피지크는요 규정 포즈가 없어요. 쿼터턴이 답니다. 피지크는. 그래서 예선 라운드 쿼터턴 4가지 하고 본선도 쿼터턴 및 쿼터턴 비교 심사를 한번 하고요. 예선에 2번 1라운드 때는 그다음에 결선 때도 쿼터턴 2번 해요. 이게 끝이에요. 얘네는 피지크는 쿼터턴만 하다 끝납니다. 다음 마지막 클래식 피지크입니다. 클래식 피지크도 쿼터턴 하고요. 예선 2번, 결선 2번이에요. 자, 예선 2번째는 4개의 쿼터턴 규정 포즈 하고 7개 규정 포즈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7개 규정 포즈 2번 하고 포즈 다운하고 개인별 잘 포즈 한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다른 건요. 결과론적으로 다른 건 이 피지크예요. 피지크만 쿼터턴만 하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가 이거 그 규정 포즈 다 아신다라고 좀 보면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은 똑같아요. 예. 근데 클래식 피지크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다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성분들 규정 포즈 한번 볼게요. 자,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또. 이 보디빌딩에 가장 유사한 여성 피지크는 이렇게 자세가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쿼터턴까지 다 포함을 시켰네요, 제가 이건. 자, 쿼터턴은 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네. 자, 경기 예선 2번, 결선 2번. 그리고 보디빌딩과 가장 유사하니까 이건 예선 2번, 결선 2번을 하고 이 여성 보디 피트니스하고 비키니는 경기 규칙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요. 딱 3개로 끝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쿼터턴만 있는 종목은 이 3개로 끝나요. 피지크도 3개로 끝나죠. 여성 같은 경우는 피지크만 빼고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가 이렇게 3번의 경기를 합니다. 쿼터턴 다 쿼터턴이죠. 쿼터턴 비비우십니다. 쿼터턴 다 똑같습니다. 요런 차이점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쿼터턴으로 심사를 보는 종목이냐 아니면 규정 포즈를 다 하고 하는 종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피지크만 규정 포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좀 넘어간다 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위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어놓은 내용들을 이 표 한 장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지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만 알면 실질적으로 다른 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급에 대한 부분도 뭐 키 플러스 100, 뭐 플러스 3cm, 4cm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단 몇 개 체급 있고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까지만 외우고 가시는 걸 정신건강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에 차라리 힘썼는 걸 이해해드리고, 이것도 워딩대로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반바지 입는 종목, 남자 피지크 종목만 조금 다르다. 클래식 피지크는 규정 포즈가 좀 다르다. 복장이 조금 다르다. 여자도 피지크하고 보디피트나 비키니가 좀 다르다. 복장은 비키니만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점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되니까 공통되는 것부터 쭉 얘기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단 보디빌딩 규정, IFBB 규정에 대한 거는 요 표로 거의 다 가름이 될 것 같고요. 도핑 방지 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이 자료도 좀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포즈에 대한 것들도 영상 링크도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끝으로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